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지난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안전성에 대한 보건당국의 공식 판단이 나왔는데도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규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또 뵙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또 현재까지의 접종률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시죠, 교수님. 예,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는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는 한 1.89%의 굉장히 낮은 접종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최근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 수급 부족으로 각 나라별로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백신 수급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잖게 들리고 있는데 우리 이규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계십니까? 네, 사실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그 노바백스라는 것을 이제 계약을 시행했다는 얘기 속에는 국내에서 이제 SK바이오스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그 물량을 아마 6월 달부터 저희가 자체 이제 또 위탁 생산을 한다는 그런 배경에서 이제 그 백신을 갖다가 또 서둘러 계약하신 것 같은 정도로 정확한 사실 물량에 대한 건 제가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긴 좀 쉽지 않네요. 예. 그렇군요.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에 이 혈전증 진단을 받은 사례가 이게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정부의 결단으로 내놓은 조치죠. 이게 지금 백신 접종이 중단이 되지 않았나요? 이거 다시 중단이 풀렸나요, 지금? 네, 중단을 했다 다시 시작했죠. 다시 시작을 했죠. 네네. 다시 시작했다가 또 혈전 증세 나타나는 환자들 생기면 또 중단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불안해가지고. 네, 많이들 불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문가들도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역학이라고 큰 자료를 보면 정부 관계자에서 이제 그 전문가께서 발표하신 거는 지난달 말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파이자로 해서는 한 5만 건,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60만 건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유럽에서는 1대1 정도의 비율로 돼서 시행된 게 이제 발생된 게 좀 다릅니다. 근데 유럽 자료가 더 크기 때문에 그쪽 자료를 보면 한 2,5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놓은 것 중에서 한 100명이 안 되는 건에서 발생을 했고 그중에서 18명은 사망을 했고 그다음 62건이 뇌에 그리고 24건 정도가 복부에 혈전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게 괜찮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더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료에 섞인 그런 시선을 보시는 분들은 이 백신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그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그 벡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씀되어지는 얀센이라는 회사, 요 세 가지가 그런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서 기인된 게 아닐까 하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이 바이러스 자체가 내놓는 그런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보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것은 파이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추이를 봐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발생된다 하더라도 혈전증을 바로 조치를 하면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추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계속 궁금한 게요, 교수님. 네. 그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 맞고 나서 뭐 이렇게
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얘기는 제가 좀 들었는데 네네네. 멀쩡한 사람이 백신 맞고 백신 접종 받고 나서 뭐 2,500만 명 중에 뭐 18명 사망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 18명이 다 건강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우려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추정하는 게 과연 이 바이러스 자체 때문이냐 아니면 그 주사 방식의 특수성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에 대한 것은 아직은 사실은 뭐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같은 상황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그런 게 의심되는 분들은 바로 조치를 해서 국내에서도 다 별 문제 없이 해결이 됐던 것처럼 현재로서 이제 고령보다는 그건 이제 젊은 층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우리 이규래 교수님은 지금 의료인이시기 때문에 저 백신 맞으셨죠? 예, 저 역시 아스트라제네카로 예, 1차 예. 접종했습니다. 예. 저 국립암센터의 그 명순건 그 박사님도 1차는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규래 교수님도 맞으셨나? 근데 어떻게 네, 저도 맞으셨는데 맞았습니다. 어떻게 뭐 네. 열 같은 거 나거나 뭐 근육통이 있거나 뭐 어떤 증상 같은 거 없으셨어요? 증상이 있었죠. 어떤 거요? 뭐 감기 몸살처럼 똑같이 그런 증상이 있었고 제가 국내에서 발생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그 여성들 특히 간호사들 보면 파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벡터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1차 접종 때 좀 그런 감기 몸살 증상이 더 심한 특히 젊은 여성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자 같은 경우는 2차 접종 때 그런 증상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을 우리 이 교수님 맞으시고 나서 그 약간 몸살기가 좀 있으신 다음에 지금은 아무렇지 않으신 거예요? 네네. 지금은 뭐 별 증상 없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엑스레이 같이 간단하게 그 백신을 접종 받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스캔을 한번 찍어서 혈전 상태가 있는지 그런 거 확인 안 되나요? 그 혈전에 대한 것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발생되시는 것이지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정도면 그건 거의 사망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너무 늦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네네. 그 2차 접종 언제 접종 받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논문에 나와 있는 것은 8주로 그러니까 4주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 국가에서 지금 지정된 시기보다 그러니까 원래 논문에 나온 시기보다 아마 수급 여건이 넉넉지가 않아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늘려서 한 10주 정도 국가에서 늘려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리 이규래 교수님 접종 받으셨는지 여쭤봤던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금 출경대 청취하시고 계신 분들 우리 모든 분들의 같은 생각인데 지금 이 백신은 접종을 이게 우리가 받는 게 그게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2,500만 명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그 몇 개 안 되는 그 위험성이 현재는 또 사망까지도 안 갈 수 있는 현재 국내 의료 여건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안 놔드렸을 때 바이러스 자체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사망률과 비교해 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선택할 수 없는 현재 상태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 네. 우리 이규래 교수님 아까 백신 접종하시고 나서 뭐 독감이 걸린 것처럼 뭐 약간 이렇게 발열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만약에 뭐 발열이나 뭐 두통이나 뭐 근육통이나 이런 그 몸에 통증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경우는 좀 드물긴 하지만 열이 40도까지도 올라가시는 분들의 사례가 가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럴 경우 응급실에 가셔서 사실 방문하신다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나 사실 열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안전한 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타이레놀이라는 약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레놀이요? 타이레놀 같은 게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상용화돼 있고요. 아스피린하고는 다릅니다. 타이레놀이 특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양에 관계없이 위장에 그렇게 부담만 없으시다면 일반적으로 자가 섭취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좀 손쉬운 방법이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지금 백신 가지고도 이게 지금 뭐 안전한지 어쩐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에서 너무 언론에서 이거에 대한 그 염려에 대한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거의 맞아요. 진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빨리 되고 있고, 그렇죠. 지금 부탄이라는 국가 같은 경우도 그런데 국내에는 제가 보기엔 언론의 역할이 좀 네거티브한 이펙트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전문가분들은 지금 1차 접종을 맞고 나서 아무렇지 않고 이렇게 저랑 인터뷰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니까 네. 우리가 일단 백신을 좀 빨리 좀 공급이 돼서 수급이 돼서 네. 다 좀 빨리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